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UFC 305 대회는 호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큰 행사로 개최 도시인 퍼스의 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고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기가 펼쳐지며 특히 주목할 선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스라엘 아데사냐입니다. 그는 메인 이벤트에서 남아프리카의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를 상대로 미들급 벨트를 탈환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MMA 역사상 최고의 미들급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작년에 션 스트리클랜드에게 충격적인 판정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스트리클랜드는 지난 1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벨트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이번 주말 RAC 아레나에서 열리는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데사냐는 원래 작년에 UFC가 마지막으로 호주에 도착했을 때 두플레시스와 싸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선수인 두플레시스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스트리클랜드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말 옥타곤에 들어서는 두 남자에게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미들급 벨트가 걸려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MMA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 관계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파이터 2명으로서 퍼스에서 그 라이벌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눈 깜짝할 새에 끝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손과 다리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펀치와 킥의 샷을 혼합하고 콤보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현재 30세인 그는 다소 색다르지만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9번의 노가웃과 TKO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인상적인 경기에서는 완전히 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35세인 그는 전 글로리 킥복서로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와 같은 파워는 없지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를 상대로 훨씬 더 기술적이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그는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알렉스 페레이라와 킥복싱에서 2번, MMA에서 2번 싸운 경력이 있습니다. 두플레시스는 이 매치업에서 가장 강력한 펀처일 수 있으며 그는 분당 6.49개의 중요한 타격을 기록하며 이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 간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경우 아데사냐가 챔피언의 사정거리 바로 밖에서 잽과 반격으로 판정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는 2019년에 로버트 휘테커를 제압할 때 사용했던 체크훅과 유사한 기술로 노가웃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데사냐는 훌륭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의 그라운드 게임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의 태클 시도를 막으려고 그의 그래플링 방어는 많이 보았지만 효과적인 스탠드업 기술 덕분에 서브미션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플레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인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10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하며 매우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전 웰터급 타이틀 도전자인 데런티를 상대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승리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UFC 통계에 따르면 두플레시스가 UFC에 합류한 이후 그는 옥타곤에서 보낸 15분 동안 1개 미만의 서브미션을 시도했습니다. 아데사냐는 서브미션으로 승리한 적이 없고 옥타곤에서 15분 동안 서브미션을 시도한 횟수는 0.1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이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그의 입증된 서브미션 기술은 그가 태클로 경기를 그라운드로 몰고 가지 못한다면 아데사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에게 좋은 소식은 그가 매우 효과적인 레슬러라는 점입니다. UFC 통계에 따르면 두플레시스는 옥타곤에서 15분마다 평균 3개의 태클을 성공시켰으며 꽤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태클다운 게임은 1월에 션 스트리클랜드와의 타이틀 우승 시도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25분 동안 6번이나 인상적인 태클다운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로버트 휘테커, 데릭 브런슨, 데런틸과의 최근 모든 경기에서 적어도 한 번씩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말은 아데사냐의 테이크다운 방어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77%로 상당히 견고하지만 이는 그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태클을 일부 막을 수는 있어도 전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는 이 경기에서 상대보다 열등한 레슬러임이 분명합니다.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30세에 불과하며 아데사냐보다 5살 어립니다. 그를 젊은 선수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앞으로 많은 경력이 남아있는 반면 아데사냐는 신체가 둔화되고 내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전 챔피언인 아데사냐는 눈에 띄는 쇠퇴의 조짐을 보이지 않지만 그는 분명 선수로서의 경력의 마지막 장을 달리고 있으며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와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MMA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데사냐는 35세이며 운이 좋다면 앞으로 몇 년간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평균적인 35세 선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UFC에 오기 전까지 길고 힘든 킥복싱 경력을 쌓아왔고 역대 모든 챔피언 중 가장 바쁜 경쟁 일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아데사냐가 바쁜 일정 때문에 작년 션 스트릭랜드에게 충격적으로 패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지쳐버렸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데사냐는 약 1년간 긴 휴식을 취했으며 이 휴식은 그에게 모든 파이터들이 겪는 잔여 부상에서 회복할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데사냐와 두플레시스와 싸운 전 UFC 미들급 챔피언 로버트 휘테커는 UFC 305 메인 이벤트를 50대 50 싸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승리를 향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플레시스는 앞으로 돌진하며 펀치를 사용해 태클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치를 제어하며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적중시키고 서브미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데사냐는 입증된 테이크다운 방어력을 활용해 경기를 충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판정승이나 노가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아데사냐가 타격을 가하기 전에 초기 태클 몇 번을 막아낸다면 이 도전자는 잭과킥을 사용해 맹렬히 돌진하는 챔피언을 펀치 한 방 또는 여러 방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데사냐가 3라운드에서 TKO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